안녕하세요. 정민이 부킹클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윤마담이 저렇게 활기차게 인사를 하는 것은 큰 병에서 수술하시고 회복돼 돌아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액션으로 알아듣겠습니다. 네, 집에 있느라 힘들었습니다. 수술 받느라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 나눌 책은 이것도 화제의 신작이죠. 네, 이마담이 읽자고 아마 이거 페이지 수 모르고 주문하신 것 같아요. 네, 에이미 토울스라는 작가의 모스크바의 신사라고 하는 소설책입니다. 네, 현대문학에서 나왔고요. 네,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책을 다 읽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우 재미있었어요. 네, 굉장히 재미있었고 그리고 이런 소설을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네, 생각을 잠깐이나마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작가도 네. 한 권의 책을 쓸 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앞에서 네. 우리에게 5년이 있으면 본인은 그냥 다른 일 하느라 5년이고 이분은 조사하는데 4년, 글 쓰는데 네. 1년 이런 거잖아요. 네네. 정신 차리세요. 수술을 하고 와도 전혀 변함이 없는. 네, 작가 이력도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작가가 워낙 그 사진이 네. 작가 사진 나와 있는데요. 젠틀맨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걸 추구하는구나. 근데 이 전작도 비슷하게 약간 그런 사회상을 잘 미국의 이야기더라고요. 그거는 우아한 여인으로 번역이 됐었더라고요. 네. 아, 네. 그런데 절판이어서 제가 네. 구하지는 못했고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이마담이 추천을 해주셨으니까 책 소개를 이마담에게 넘기겠습니다. 정마담께서 굉장히 재미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정말 이거는 모스크바에 있는 신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러시아 관련된 책은 옛날에 죄와벌 이런 거 읽었을 때 엄청 어려웠었거든요. 왜 네네.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장에서는 A라고 불렀는데 다음 장에서는 A 다시도 아닌 B로 불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칭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여기는 러시아에서 발발한 두 번의 혁명 이후에 1913년에 발표한 그것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시를 썼다는 이유로 그 메트로폴 호텔에 종신 연금된 구시대 귀족 로스토프 백작과 그의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굉장히 신기했던 게 구시대라는 말을 썼다는 네네. 게 되게 특이했고 그리고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으면 저는 2번 배반을 당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한테, 이 신사한테 네네. 첫 번째는 이게 스포일러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요, 하세요. 네. 저는 이 책의 가장 시작점은 그것은 지금 어디 있는가라는 시를 이 사람이 쓴 게 가장 큰 이슈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감금이 되고 감금이라고 하지 연금이 되고 네, 종신연금이 되는데 이 시를 이 사람이 안 썼잖아요. 네네. 거기서 엄청난 허탈감을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요. 네. 하지만 그 시가 이 사람을 살렸다고도 볼 수 있고. 그게 그렇죠? 왜 살렸냐면 이 사람이 구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시를 안 네네. 쓰고 연금이 계속 종신연금되지 맞아요. 않았다면 예, 이 예. 사람은 죽었을 것이다. 뭐 이런 네, 얘기가 네. 나와서 이 시대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개인적으로 미국 사람이 썼잖아요. 네네. 미국 사람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러시아 사람이 쓴 책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 읽으면서 느꼈어요. 아, 그래요. 네. 생각보다 예리하신데요. 네. 이게 작가가 정말 미국 사람이라고 저도 느낀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특징상 왕과 왕비, 공주와 성, 왕자 이러한 것들이 없는 나라예요. 네. 네네. 역사적으로 그런 걸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왕조가 있었던 국가에 대한 모종의 환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를 들면 비슷하게 일본이 유럽 네. 문화에 대한 그 열망들이 보면 애니메이션 같은 데도 많이 드러나잖아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성에서 네. 살고 있고 그런 것처럼 네. 이 작가가 분명히 그런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이 있어야만 예를 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어떤 귀족이나 신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사실 그 계층이 없는 거죠. 네. 네. 미국은 햄버거의 역사는 있지만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누리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재였을까. 아, 그러니까 마지막 황제들이 겪는 모든 일들, 네. 그 왕가가 겪는 일들이, 그 퇴락한 것들이 겪는 일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그게 더 이렇게 로망스 같은 그런 걸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독 이 작가가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네. 조금 더 보태주실래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생각이 많았는데 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생각도 났고 네. 또 오리엔탈 특급 열차 맞나? 오리엔트. 네. 그래서 그것도 생각나서 그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요즘 제가 빠져 있는 드라마 그것 역시 지금 구시대 그렇죠. 그 격동기에 네. 있는데 네. 그런 마지막 황제의 그런 네. 느낌은 어떨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봤고, 그리고 이 책이 왜 유명한가? 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사람들이 읽을까? 그러게요. 700페이지가 넘을 거라고는 와 주문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요즘엔 정말 장편 소설이 잘 없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진짜 재밌는 장편 소설 이거는 정말 클래식 같은 느낌으로 읽었고 네. 그런데 2016년인가 2017년도에 오바마 대통령께서 자신의 탑 10 리스트에 이 책을 올려서 유명해졌다고 하고 그리고 오리엔트 특급 열차를 감독하기도 했고 주인공으로 출연했던 포이모 형사인가 그걸로 나왔었던 케네스 브레스너 그분이 이 모스크바의 신사를 드라마화한다고. 사실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항상 영화를 찍는데 이 부분은 제가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 배우가 또 흔하지도 않고 그림이 잘 안 그려졌는데 뭐 후보는 몇 명 있었죠. 조지 클루니, 피어스 브로스난.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다. 그 이-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 느낌이 네. 딱 맞는 느낌이 네. 없어서 조지 또 클루니는 특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햄버거스러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 키가 190 네. 가까이 크게. 된다고 네, 이 여기서 책 크게 묘사하고 네, 있어서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 케네스 브레스너도 딱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그나마 네, 그나마 네. 낫지 않을까. 네, 늘 사심에 관심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한결같은지. 가을이 오고 있는 길목에서도 여전합니다. 네, 여튼 책 속에는 얼추 다 드린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책의 띠지를 보시면 버락 오바마 버락 추천했을 것 같다. 근데 이런 게 마케팅에 도움이 되나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사서 다 읽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저 표지를 보고 사는 사람은 가끔 저는 네. 대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튼 근데 이제 이걸 보면 그러겠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재밌었어요. 이게 왜 미국 독자를 사로잡았을까? 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결핍이 낳는 환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에 대해서 집요하게 관심을 갖는 것들을 보면 그 사람의 결핍이 보이거든요. 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게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책 얘기로 좀 들어갈 텐데 이 책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대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러시아가 제정 러시아에서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는 과정 내에서의 그거를 다루는 역사 소설인가 싶지만 작가는 역사 소설 냄새는 안 풍기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예, 여튼 그렇지만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고 이 책에서 재미있는 것들을 좀 발견하실 텐데 특정 일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네. 그 연대기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 내에서도 그러니까 뭔가 뭐로 바뀌는 그 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편이죠. 특히 이분은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중요한 얘기들 많이 네. 했던 것 같아요. 6월 21일. 22일. 네. 그게 자꾸 언급이 됐던 것 같고요. 여튼 그렇게 해서 1922년부터 1954년까지의 기록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후라고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이거를 에필로그처럼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긴 기간 한 30년 얼추 되죠, 그죠? 30년의 한 사람의 역사 맞나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쭉 서술되어 있는데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네. 네, 절대 지루하지 않고 쏙 빠져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뭐 얘기를 다 해드려 버리면 책을 읽을 재미가 없을 테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 책을 얘기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이 로스토프 백작 말고 네. 이름이 이렇게 입에 딱 붙는 러시아 사람이 있었나요? 러시아 사람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그죠? 저는 톨스토이. 네. 아니 러시아 사람 아니 이 이름. 책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 책에 중에. 나온 사람. 네, 네. 안드레이. 안드레이, 오케이, 안드레이. 에밀도 그래도 간단하게 에밀, 얘기해서, 네. 에밀도. 이 로스토프 백작을 샤샤라고 네, 부르는 네. 사람들이 네, 네. 있어요. 이제 네, 이게 무식한, 아마 네. 애칭인 것 같아요. 그쵸. 그죠? 샤샤. 그래서 네. 저는 계속 그냥 샤샤로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그 이름이 알렉산드르 일리치 로스토프예요. 네, 이거 네. 엄청 길잖아요. 근데 네. 이걸 어떻게 샤샤로 줄이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게 앞장에는 너무 A라고 궁금하다고. 불렀다가 뒷장에는 A-도 아니고 지금 B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다. 그나마 어, 이 소설은 어. 그렇게 제가 죄아벌 읽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안 이름 그래도 때문에. 엄청 무거운 책인데 이름도 내가 이걸 꼭 완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뭘 하면서 그렇게 다짐하면서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책은 이름을 잠깐 놓쳤어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맞아요. 특징들이 맞아요. 계속 네, 드러나니까. 네. 네. 그런 이름. 저는 이 책에서 그 로스토프 백작 샤샤의 주변 인물에 대한 얘기라고 저 소개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여성 4명이 나오잖아요. 네. 그 니나가 나오고 니나. 그 네. 다음에 나온 사람이 그 여배우 이름이 뭐죠? 여배우 네, 이름이 여기 안나 우르바노바. 네 우르바노바 그 다음에 네. 소피아 소피아. 네. 네 그리고 마리나. 마리나. 네, 네. 네. 그 여성 4명의 캐릭터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캐릭터는 누구였을까요? 마리나 나 그럴 것 같았어. 그럴 것 같았어. 저도 마리나예요. 저도. 어떤 점이요? 저는 일단 호기심 많은 사람 안 좋아하고요. 네, 호기심 많은 사람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아름다운 사람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3명은 딱 거기에 맞아 들어가요. 호기심이 많고 불필요하게 아름다워요. 근데 소피아도 원래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을 것 같은데 그게 니나처럼 막 발산되진 않잖아요. 책에서 네, 보면 네. 굉장히 굉장히 일찍 진중한- 철들어 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그게 또 그 아이의 캐릭터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역시, 네. 소피아는 부모가 없어서 그랬을 네.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을 웃자라게 만드는 네.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역시 저는 하만댁과 이런 주로 이 친모라고 하죠. 그렇죠. 네, 바느질하는 네, 아주 딱입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캐릭터. 비밀을 묵직하니 지킬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의. 네, 여튼 그런 여성들이 4명 나왔는데 네. 사실은 다른 책에 비하면 여성 캐릭터 걸리는 캐릭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자존감도 되게 높은 맞아요, 캐릭터들. 맞아요. 마리나도 수선집에서 일하는 그냥 아주머니일 수도 있는데 또 네. 굉장히 자존감이 높게 네, 그래서 되게 읽는 내내 이 책을 되게 잘 썼구나, 그 불편하지 않게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미국 사람 썼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좀 이게 다른 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그런 맥락에서도 네, 저는 사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궁금하긴 한데요.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했을지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약간 뭔가 뭐라 그래야 되나 선민의식 같은 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에밀 졸라가 쓰는 소설들을 보면 캐릭터들이 정말 보기 힘든 캐릭터가 많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왜냐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에밀 졸라 소설들을 보면 그것과 아주 상반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도록 그런 건 다 피해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느껴지냐면 이 두꺼운 책을 쓰면서 그 사랑하는 장면 하나 묘사를 제대로 안 해요. 근데 그게 되게 편하잖아요. 읽는 사람, 그러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더 편하잖아요. 네. 굳이 뭐 뻔한데. 네. 근데 그렇게 쓰는 작가들이 있어요. 유난히 어떤 사람은 집요하게 물건 늘어지거든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그런 걸 다 보여주는 작가가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약간 뭐랄까 덮어두는 거죠. 한국 작가로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 김훈 선생님이 그래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결이 비슷한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김은 선생님은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하는 과정을 묘사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써요. 성교는 11시 45분에 끝났다. 근데 별로 아름답진 않다. 여기서는 별을 세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등짝에 별을 세는 거를 어떻게 썼는지 영어로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작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그쵸. 책이 좋았어요. 네. 개인적으로 편했어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연대기 한 사람의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인데 굉장히 어떤 부분들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젠틀하게 이렇게 딱 처리되는 느낌? 그래서 네, 책을 쓴 심지어, 사람도 악인도 비숍.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때 앞잡이 노릇을 네네. 했던 그런 완장의 권력에 기대는 그런 캐릭터로 굉장히 나쁘고 비열한 인간일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 긍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거의 심정적으로 네. 싫고 이 사람 좀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비숍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악인 없이 무난하게 이어졌던 것 같아요. 심지어 비숍도 그 친일했던 사람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럴까 성실한 공무원이었을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고 네. 고용된 성실한 공무원. 근데 자기 손에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매뉴얼 안으로 끌어들여 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아주 성실한 공무원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든 백작을 좀 깎아 내려보고 네. 자기 밑에 눌러 보려고 시대가 그러잖아요. 바뀌었으니까 그 뭐라 할까요? 다른 계급 체제가 존재하는데 그쵸.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네. 근데 이제 그 전 시대에는 분명히 자기 위에 있던 어떤 계층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여전히 호텔 사람들이 네. 백작이라 부르고. 네. 근데 만약 내가 관리인이었어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 사람이. 나한테 편할 리가 없죠. 그렇죠. 절대 편할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나한테 길들여졌으면 좋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비숍 그 정도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책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나왔던 캐릭터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덧붙여서 이 소설의 주 무대는 메트로폴 호텔이라는 곳이에요. 네. 아까도 이마담이 잘 설명해줬지만 이 메트로폴 호텔에 로스토프 백작이 연금형을 당하죠. 그것도 종신이라는. 네. 이 책에 읽다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러시아 사람들은 사람을 외부로 추방하지 않고 안에다 가두는 네. 최초의 민족인 것이다. 뭐 이런 네. 시베리아로. 네, 네.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니 정말 맞는 거 시베리아로 보내고 시베리아가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러시아잖아요. 네. 그래서 여튼 그렇게 종신형을 받게 되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이 무슨 죄도 없이 네. 로스토프 백작이 연금형을 받냐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윤양이?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도 어디 성에 갇혀 있다가 처형되고 총살형이 되고 귀족들이 어떤 낌새를 채고 미리 외국으로 빠져나가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그렇게 뭐 총살형을 당하던가 쓸쓸히 죽어갔었는데 이 로스토프 백작은 그런 걸 알면서도 그는 당시에 파리에 머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할머니를 피난시키기 네, 위해서 네. 다시 고국에 들어왔고 네. 그리고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지만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귀족들이 몰살될 건지 마지막을 그쵸, 알았던 그죠. 것 같은데 가산을 정리해서 하지만 떠나지 않고 이 모스크바의 메트로폴 호텔에 머무르게 되는데 그냥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시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처형 당했을 수도 있는데 당시 이제 러시아 전제 국가에서 소련 연방으로 이제 공산 국가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시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친구가 쓴 시로 네. 밝혀졌지만 네. 그 시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정치적이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그쵸. 그런 게 있다고 볼셰비키가 믿었기 때문에 주요 관심의 그쵸. 대상으로 정말 국외로 추방하거나 총살하지 않고 감시하에 둔 거라
갖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그렇게 네. 설명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 처음에 이 사람이 머물던 곳은 메트로폴 호텔의 스위트룸 네, 317호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상하고 조그만 방으로 네. 이제 직원방? 직원방 지금 아무도 안 쓰던 안 쓰던 네. 방으로 옮겨지고 음. 또 그 공간을 또 자기에 맞게 네. 조율을 하잖아요. 조율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이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감정이입이 너무 심하게 됐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적어도 우리 왜 공우백자남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네. 근데 백작이면 꽤 높은, 네. 꽤 높은 공우백자남. 이거 못 외워가지고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렇게 안 외웠나? 나만 그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뭐죠? 이제 그 스위트룸에서 계속 지내다가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누릴 걸 다 누리고 살던 사람이 그런 초라한 장소로 옮겨져서 또 네. 자기 집 몇 가지만 가지고 네. 그곳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 사람은 너무 재치 있게 또 방을 하나를 막 넓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삶의 터전을 잡는데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걸 이렇게 방을 하나 더 넓히고 옷장 옆에 방을 하나 넓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니나 아닌가요? 맞지 않나요? 니나가 이 사람이 계속 자기의 공간을 점점 좁혀와서 자살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 네. 니나를 만나고 니나가 여기 보면 니나는 상가판에서 바라본 전망에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네, 또 밑으로 내려가고 뒤로도 가고 그다음에 여기고 저기고 막 가서 네, 니나는 호텔에 있는 동안 벽은 안으로 좁혀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네, 이 네. 백작은 벽이 자꾸 안으로 좁혀 들어가고 네, 있었는데 네, 니나를 만나고 나서 내가 그걸 좁힐 필요가 없겠구나. 네. 넓히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옆에 누군가 그거를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장치. 되게 중요하지 않나? 또 이런 음. 생각도 했어요. 물론 물론 그런 걸 받아들이는 백자도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지만 도움을 주는 그 꼬마 음. 숙녀가 되게 저는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장면이. 제가 막 예를 들면 러시아의 공녀였어요. 마지막 시절에 제정 네. 러시아 마지막에 공녀였는데 어디에 가서 이렇게 침몰을 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럼 그걸 견딜 수 있었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저는 깨끗하게 자결했을 것 같아요. 두말할 거 없이 뭐 설명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훨씬 못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참 그 상황들을 굉장히 네. 갑갑할 것 같고 그렇죠. 사실 말이 종신연금이지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혹은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 또 웨이터로까지 일을 네, 해요. 네. 자신의 식당에서. 기량을 한껏 근데 발휘해서. 그게 되게 좋았던 계기인 것 같아요.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았으면 네. 또 그쵸, 뛰어서 내릴 것 같았는데 네. 그또 언제 그게 보면 웨이터로 일하는 뭐라 그러죠? 웨이터로 일할 수 30년 있게 해주는 넘어가면서. 게 네네. 보면은 그 굴뚝에서 청소하시는 네. 분이 또 네. 영향을 줬잖아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 책은 이 사람 혼자만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생각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백작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워낙 좋아서 네, 그렇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네.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백작이 잘 살아간 게 아니고 맞아요. 네, 백작이 만들어낸 관계인 네. 거니까. 근데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전부 다 그쵸.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여튼 백작은 연금형에 갇혀서 보야르스키라고 하는 호텔에 있는 식당에서도 이제 일을 나중에 네. 하게 네. 되죠. 윤양은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게 한정된 공간에서 소설이 진행되잖아요. 이게 메트로폴 호텔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객실, 그다음에 객실을 제외한 업장들에서 네. 계속 일어난 일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를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차를 마실 수밖에 없고 당연히 뭐 무도회를 볼 수밖에 없고 혹은 뭐 이제 술을 마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나오고 네. 또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네, 많이 네. 나와요. 그래서 윤양이 얼마나 설렜을까 이걸 보면서 맛있는 와인도 되게 많이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어떤 것들 기억에 남거나 아니면 좋았던 거 있으세요? 그런 것 중에. 아니 이 메트로폴 호텔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그 보야르스키 식당 네. 거기가 메인 식당 같은데 네. 거기를 최고급 묘사하는 식당? 네, 부분을 네. 보면 가운데 분수가 있고 네. 주변에 이제 탁자랑 의자가 음. 있다.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음. 룸만 300개고 아 정말 있는 호텔인가? 네 지금 모스크바에 있고 음. 어마어마하게 큰 음. 나를 거기에 가도 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근데 아 피아차가 그 열려 있는 공간 아니고요, 선생님? 보야르스키드가 그러던가요? 네네 그러던가요? 나는 그러니까 피아차가 로비에 있는 공간으로. 네, 피아차는 로비에 있는 로비에 있는 공간이고 공간이죠. 여기는- 분수대 끼고 있는 네. 로비에 있는 공간이 네, 피아차. 로비도 어마어마하게 네, 네, 와. 네, 네, 네. 그리고 룸 300개가 네. 다 다른 장식과 크기와 음. 그런 걸로 되어 있다고. 음. 제일 최고 스위트 룸이 83만 원이래요. 그렇군요. 네. 근데 호텔이 굉장히 화려하고 네. 어느 정도 품격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소피아가 거기서 자라는 과정이 흥미로웠던 게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뭐 신사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사회에서 좀 걸러진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또 그게 거칠애든 뭐든 간에 겉으로는 항상 예의를 갖춘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고 또 최고급 음식과 그런 문화를 접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네, 호텔에 사는 그런 뭐랄지 로망을 또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거를 제대로 누리는 건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네. 니나와 백작이 함께 만능 키로 다녔던 호텔의 구석구석은 그 화려한 이면에 있는 뭐 직원 계단으로 네. 소개된 그런 네, 공간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떠오른 기억이 제가 남동생 일을 도와준다고 백화점에서 이제 남동생이 입점을 할까 말까 해서 이제 한 열흘간 이벤트로 이제 파는 게 있어서 제가 매니저로 파견이 됐는데 그때 백화점 역시 깨끗하고 화려한 공간인데 그 뒤편에는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들의 공간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직원 식당이 있고 직원들이 다니는 엘리베이터, 계단 네. 그런 곳들이 있는데 아 약간 서글픈 생각도 들고 왜요? 물론 자본주의 시대라서 그렇긴 하지만 뭐든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진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품격, 품이라는 거, 네. 신사가 갖추어야 될 조건 그런 네. 것들은 그것도 돈이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 물론 우리나라에는 돈이 많다고 네, 그런 품격, 품위를 갖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적어도 네, 이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양을 한껏 누리고 문화 혜택을 다 누리고 그래요.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떤 음식이 맛있냐 뭐 이런 거였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셔서 저의 궁금함은 해결이 안 네. 됐지만 네, 의외로 네, 약간 수술을 하시더니 달라지셨어요. 네. 네,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무슨 요리를 가장 먹고 싶어 했을까 저 여자가 네 그랬었는데 예, 전혀 음식 요리 가려서 그래요. 한우가 안 나오잖아요. 한우가. 그렇구나. 그랬구나. 네. 여기 책을 보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줄거리는 말씀 안 네. 드리려고 줄거리는 되게 이렇게 매혹적인 장치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와인도 여기 네, 많이 네, 나오거든요. 네. 워낙 이제 백작이 와인을 그쵸. 좋아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독한 술보다는 와인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인을 많이 마시는데 인상적이었던 혹시 와인 기억나세요? 이거 나 좀 같이 먹어봤으면 좋겠다 막 이랬던 거? 인상적인 와인보다는 비숍으로 인해 와인 라벨이 다 제거되잖아요. 네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 저도 와인을 뭐 좋아하긴 하지만 아주 뭐 고급 와인을 마셔본 건 아니지만 네네. 와인에는 정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네. 그러면 그렇죠. 아무거나 뺏어 먹는다. 이거는 레드 와인, 정말- 화이트 와인만 네, 이렇게 네. 나누는. 그러니까 그게 사회주의 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였던 것 네, 같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렇게 보여주는데
그 한 개를 네. 저는 두 군데서 봤는데 그 와인과 그 다음에 에밀인가요? 그 네. 아들이 전쟁에서 죽잖아요. 네네. 맞나요? 네 에밀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요리사였던 네, 분. 네. 그래서 방이 세 칸, 아들 방을 이제 네, 아들이 네. 죽었으니까 신고를 하면 그 방에서 네. 이사를 가야 되는. 이것도 굉장히 획일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이렇게 보여줬구나. 다른 데서 사실 찾아보기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두 장면에서 그러니까 제정 러시아가 이제 붕괴되는 과정이 1905년부터 네. 1917년 사이에 이제 대부분 다 일어나죠. 러일 전쟁 시작해서 이제 제1차 세계대전까지 음. 그 전쟁이라는 카테고리를 끼고 시민들이 봉기를 하게 되는 네. 거죠. 이제 뭐 네. 공장이 안 들어오면 파업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늘 그랬지만 귀족 세력이 살던 세상에서는 늘 부라는 게 어떤 것이 다 한 곳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쵸. 네. 이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퍼지기 시작하는데 네. 근데 한 번도 이게 가져보지 못한 음. 것들이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공산이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실험이 소련에서 일어났을 때 생겼던 네. 이런 획일적인 것들이 처음에는 그게 뭔가 소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 몽땅 우리가 가져와서 다수가 나눈다라고 네. 하는 매력적인 어떤 그런 키워드로 들렸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는 않아요. 네. 어떤 면에서는. 그냥 와인을 이렇게 굳이 안 나눠도 네, 되거든요. 굳이. 차라리 가격을 동일하게 한다든지. 네, 네. 그럼 뭐 고를 수 있게 맞아요. 해도 되는 차라리 거죠. 그게 날 뻔했는데 라벨을 나 깜짝 놀랐어요. 어차피 귀족 계급이 아닌 사람들이 네. 샤토 디캠과 아닌 거의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모를 네, 수 네. 있다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라벨을 다 제거해 버리는 형태는 매우 뭐라 그럴까 그 한계를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혹은 그 요리에 왜 이제 서빙 보는 사람들한테도 매뉴얼이 바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문 받아서 영수 끊어서 네. 네, 경리인가? 경리한테 네. 가서 네. 보여주고 그거 다시 오더 받고 이렇게 굉장히 불편하게. 네. 근데 뭐든지 다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거든요. 뭔가 로스나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도 네. 그렇고. 근데 그게 효율적이냐? 그럼 그렇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모순이 뭐 더 어마어마하지만 그와 똑같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도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체제들이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가도 잘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나마도 아마 미국인 작가라서 그러겠죠. 그나마도 공산주의보다 조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낫다면 예,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그런 게 아닐까. 그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셨죠? 저를 보시면서. 네. 아니 와인 얘기 네. 나와서 네. 저는 사실 술을 못 하고 또 술 맛도 잘 몰라요. 그래서 와인도 뭐 화이트 와인은 생선과 어울리고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백작이 네. 옆에서 식사하는 커플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면서 네. 그 요리에 딱 맞는 와인을 네. 비숍이 잘못 추천하는 걸 참지 네. 못하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소믈리에인가 많이 먹어보면. 그쵸. 네. 많이 먹어보면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렇죠. 한때 저도 참 많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기 그 특이한 와인병 하나 나오잖아요. 라벨이 다 뜯겨 나간 와인 창고에서도 네, 네. 백작이 알아본 와인이 네, 하나 네. 나와요. 네, 네. 왜냐하면 여동생을 와인병에 기린 그 열쇠 문양, 네. 네. 왕관 문양이 네, 크라운처럼 열쇠로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병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그 와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5, 6만 원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런 와인인데 그 문양들이 있는 와인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굳이 이 와인을 이 소설에 등장을 시켰을까? 이제 나중에 이 와인 얘기가 조금 나와요. 소설에 기억나시나요? 어디쯤에 샤토네프 나오죠? 디파프라고 하는 와인인데요. 이게 네. 이게 뭐냐면 그 교황의 새 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번역을 하면 새로운 성. 아비뇽으로 교황이 가면서 네, 이 지역에 네, 이제 네. 포도들을 교황이 먹기 시작했죠. 빠뿌가 빠빼, 예, 빠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머무는 새로운 성이라는 뜻의 이게 와인이거든요. 와인이 그 문양만 있었던 와인이.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무는 이 지점과 이 메트로폴 호텔과 네. 이 와인도 교묘하게 이렇게 엮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품 하나도 되게 네. 안 놓치고 깨끗하게 잘 이렇게 매칭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자료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작가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샤또네프가 이게 뒷바프가 저기 뭐죠? 한 10만 원, 15, 6만 원대에도 거래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저희도 한번 같이 먹고 마셔야 될 게 너무 많아. 같이 먹는 걸로. 페리뇽도 마셔야 돼. 아, 돈페리뇽도 많이. 그건 이제 식전에. 네, 식전에. 그러기엔 술을 너무 못 하시는 걸로.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못 먹는 걸로. 네. 네,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갇혀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메트로폴 호텔은. 근데 여기와 아주 비교되는 공간이 하나 또 나와요. 여기서 보면 어디였을 것 같아요? 네, 늘 동경하는 공간, 백작이. 네. 마지막에 그곳으로 가죠. 네. 그 니즈니 노부고로도라고 하는 공간이 나와요. 자기 고향. 네, 고향. 네, 네. 네. 그러니까 이곳을 그러니까 왜 중간에 백작이 자살하는 걸 결심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자살을 막는 그 계기가 있죠. 계기가 있죠. 꿀벌. 네, 고향에 네. 그 사과 사과향을 향을 가져온 담은. 그게 이제 니즈니 노부고로도에서까지 갔다 왔다 꿀이. 그래서 네. 그 사과향이 나는 꿀을 먹고 네. 그 마음을 이렇게 돌려 먹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유일한 어떤 향수이자 가고 싶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스포일러가 되긴 하지만 나중에 네. 이곳으로 갑니다. 네, 백작은 이곳으로 어떻게 네. 가는지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네, 엄청나게 스펙타클하게. 그렇죠. 네, 네. 아니 책 전반적으로 스펙타클한 내용이 없는데 마지막 5권은 그렇죠. 네. 굉장히 막 그러니까요. 숨을 먹게 하는. 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놀래서? 아 그래도 그 네. 뭔가를 빠뜨렸잖아요 하나. 네. 거기서 웃었어요. 뭔가 아. 그 딸을 이렇게 변장시키기 위해서 되게 아, 많은 네네. 노력을 네. 했는데 뭐가 하나가 없잖아요. 아, 네네. 중요한 게. 네네, 맞아요. 네. 이거는 스펙타클한 그 소설이 될 수 없겠구나. 응. 그것까지 신어야 그렇죠. 스펙타클한데. 그렇죠. 신어야?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네, 이게 남자가 갖고 있는 한계구나. 여성의 의복을 명확하게 이렇게 네, 세팅을 그쵸.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튼 그래서 이 니즈니 노부고로도라는 게 너무 궁금했어요. 실제로 네, 사과나무가 네. 그렇게 많을까 싶어가지고 지도를 폈는데 제가 아시다시피 길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강을 끼고 있긴 하더라고요. 니즈니 노부고로도가 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제 느낌인데 조지아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봤지만 약간 조지아 같은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지아 네. 얘기도 몇 번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네, 와인 네.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던 조지아 사람들은 되게 우리가 되게 뭐라 그럴까요? 지금 네. 우리가 그 왜 오시던 길에 만나셨던 분들 대하듯 네, 그런 시골뜨기 반성합니다. 네. 또 뭐 이런 사람들로 네, 불려야 네. 되는 하여튼 뭐 그쵸. 여튼 네. 네, 그런데 여기서 나왔던 그래서 그 니즈니 노부고로도가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사과 뭐가 많을까? 사과 나무가 많을까? 그리고 사과의 색이 그렇게 다 다를까? 그리고 머리만한 사과가 정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한번 가보고 싶다. 러시아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워낙 추운 거 그쵸. 싫어해서 막연히 추울 것 같았는데 네, 이번에 이걸 보면서 네, 저의 그 여행 노트에 유일한 곳으로 네. 적시된 곳입니다. 니즈니 노부고로도라고요. 네, 사과 마을로 기억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여기에 나오는 그 대충의 등장 인물들도 얘기를 조금씩 해드렸고, 아까 안드레이는 총 지배인 네. 같은 지배인이었죠. 네. 지배인이었고, 그다음에 에밀은 식당 주방장, 셰프, 가장 요리를 셰프. 잘하는 네. 셰프였고, 그리고 바텐더가 한 명 더 나와요. 여기서 네. 네, 아주 이 백작과 긴밀했던 바텐더가 한 명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아우드리우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늘 네. 백작이 원하는 술을 네, 네. 주잖아요. 딱 한 번 백작이 자기가 뭐 생각도 안 하는 술을 달라고 했던 적이 딱 압센트. 없죠. 네, 압센트를 네. 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하여튼 이렇게 안드레이, 에밀, 아우디리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백작과 호흡이 잘 맞았던 사람들 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이제 아까 말씀했던 여자 캐릭터들이 네, 나오죠. 네. 니나, 소피아 그리고 우바. 우바 맞나요? 여자 이름이 안나 우르바노바 네. 미안합니다. 예, 안나가 나오는데 이 세 명의 여자도 재밌어요. 네. 그죠? 이게 가족 관계도 아닌 것이 혈연 관계도 아닌 것이. 네. 니나가 처음 만난 꼬맹이죠. 그쵸. 이 호텔에서. 네. 네.
니나 쿨리코바였나요 이름이? 그랬을 네,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니나 쿨리코바라는 꼬맹이를 만납니다. 이 백작이 연금형을 당하고 노란색을 좋아하는 특이한 네. 소녀. 아주 노란색을 좋아했던 근데 좀 당돌했던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죠? 네. 니나를 만나게 되고 니나랑 굉장히 각별해지죠. 그쵸. 각별해지고 그런데 이제 니나는 떠나게 되고 네. 그 호텔을 그리고 다시 만나는 여자가 이제 안나. 안나죠. 이건 이제 사랑의 관계인 거죠. 네. 예.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의 직업은 여배우입니다. 음. 네, 여배우였고요. 예쁘겠죠, 당연히. 전 불필요하게 예쁜 사람들 안 좋아하는데. 근데 여튼 여배우의 반전이 목소리가 걸걸한 허스키하다. 여배우. 네. 네, 허스키하다는데 그것도 딱 알겠더라고요. 왜 허스키하다고 썼는지 처음에. 그쵸. 네, 이게 나중에 그 인민선동령 영화로 가면 네. 목소리가 달콤하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이 여배우를 끝까지 네. 캐스팅을 하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허스키하다는 대목에서. 여튼 그래서 안나가 등장을 하고 이제 세 번째 소피아가 등장을 해요. 네. 소피아는 니나의 딸입니다. 네, 네. 관계만 말씀드리면 인물 관계도만 말씀드리면 니나의 딸인데 이 세 명의 여성 캐릭터가 백작을 살게 하는 캐릭터들이죠, 사실은. 네. 그쵸. 삶을 살 수 네, 있게 네. 하는 그 중에서도 니나와 소피아는 뭐 막대한 영향을 주지만 안나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네. 가능한데 안나가 왜 처음에 백작을 만나고 나서 보인 반응이 있잖아요. 그 옷을 사랑을 집어 나누고 던져. 옷을 다 어. 버리는 아, 네. 저는 그거는 정말 제가 동양 여자라서 그런가 봐요. 음. 그게 서양에서는 어떤 메타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가셨나요? 혹시? 그냥 좀 약간 짜증이 난 게 아닌가? 전 그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짜증일까요? 그러니까는 뭐 여배우가 옷을 내던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음.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여배우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음. 그 남자도 만나고 싶고 뭐 이런 감정이 막 있을 때 자기의 직업을 그만둘까라고 했을 때 그게 상징적으로 드레스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왜 네. 백작이 이제 그 여자 방에서 나갈 때 네. 떨어져 있는 옷을 네. 걸어주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여자가 보인 행동이에요. 그게. 네. 아니 왜 떨어진 옷을 걸어줬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저는 그게 이 책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돼서. 저도 네. 그 부분이 약간 이상하긴 음.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신분 차이를 느꼈던 게 아니 신분이라기보다 네. 백작의 그런 품이 있는 행동에서 자기가 그때 일순간 부끄러워진 게 아닐까? 여배우로서 사실 처음엔 좀 거만하고 네, 네. 안하 무인인 것처럼 나왔잖아요. 약간 음. 이제 나중에 시련을 겪으면서 네, 네. 안나도 변하기는 했는데 네. 그렇게 안하 무인이다가 어떤 백작의 그런 배려, 친절함, 네, 그것과 옷을 던지는 건 도대체 저는 아직도 납득이 안 가요. 분명히 뭔가 그게 있어서 썼을 텐데 네. 그렇지 않을까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거는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 러시아 사람한테 작가도 물어봐야 또 될까요? 역시 남자라서 네. 혹시 본인이 연애하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그냥 그렇게? 저게 정답인 걸로. 네,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일하게 왜 옷을 그리고 새벽에 왜 다시 주워 왔는가? 네, 몰입이 안 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한 이상하게 군데도 했어요. 놓칠 네, 데가 네. 없었는데 그 네. 부분만큼은 나도 여자지만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여자의 감성으로 이해가 안 가고 떨어진 옷을 주워줬는데 왜 지랄을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어떤 건지 미국의 어떤 건지 우리가 미국에서 살던 아니면 뭘 하던 서양 사람과 교제를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어요. 그쵸. 그렇잖아요. 네네. 네, 동양 남자랑 살다 오셨잖아요, 두 분 다. 그러니 그런 것들은 아무리 서양에 오래 사셔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되게 고민했었어요. 여배우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시그널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윗마담 말이 좀 그래도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 신사다움에 자괴감을 느끼고 자괴감을 느끼고 이런 거칠애나 이런 건 필요 없.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창피해하고 이러지 창피했다? 않았을까? 네. 그러면 옷을 조용 갖다 버리면 되지 못으로. 갖다 던지고. 네. 그리고 캐릭터가 아주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여성 캐릭터가 하나가 더 있죠. 이 백작의 누이. 엘레나. 네, 엘레나라고 하는 네. 캐릭터가 있어요. 굉장히 짧게 등장하지만 임팩트 있게 돌아가시는. 그쵸. 네.
그 죽음이 굉장히 또 반전이었어요. 아 이거 쓰면 안 되는데. 네. 네, 맞아요. 엘레나 로스토프라고 하는. 네. 근데 백작이 되게 그 누이한테 갖는 네. 절절함이 그쵸. 있잖아요. 네. 엄청 사랑하고. 엄청 사랑하고 또 어쨌든 간에 백작이 그 일로 인해서 뭔가 네. 예, 추방을 당하는 그런 파리로 가게 네, 되는 네.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고 그리고 엘레나를 떠올리는 기억들이 되게 예쁘잖아요. 네. 네. 그 대목을 보면서 또 나는 왜 저런 오라비가 없나 네. 그런 격정에 쌓였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웠어요 엘레나가. 예. 네. 그리고 저희가 놓친 여성 캐릭터 또 하나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할머니 나오잖아요. 네, 네. 백작의 할머니. 네. 네. 되게 멋있었을 것 대공이 같아요. 할머니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대공은 대공은 할머니 공- 남편? 예 남편인 거고, 네, 네, 네. 남편인 네. 거고. 그러면 대공의 부인은 뭐라고 하나요?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으니까 몰라도 된다. 저런 면죄부는 누가 줬을까요? 저 여인에게. 대공녀? 아니 대공녀는 딸한테 소공녀 대공녀는 딸한테 붙이는 말이죠. 그렇죠. 공녀라고 하죠. 음. 죄송합니다. 대공녀란 말은 없네요. 공녀라고 하네요. 음. 번역할 때 공녀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죠? 더 어린 딸은 소공녀 맞죠? 네, 네. 음. 부인은 뭐라고 하지? 그냥 와이프? 미세스. 미세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충 주변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놓친 인물이 몇이 더 그쵸, 있네요. 네. 네, 중요한 인물만 말씀드려도 될 것 네. 같아요. 줄거리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친구 그쵸. 미시카라고 하는 네. 친구가 나오잖아요. 백작이 굉장히 오래되고 음. 친한 벗. 네. 절대 제 벗으로 두고 싶지는 않은 벗. 일단 서성거리는 네, 사람 네. 못 견디고 예민한 사람 나도 그쵸. 너무 네. 예민한데 못 견디고 저와는 교집합이 하나도 없는 친구로서는. 그런데 이 미시카가 이 뭐랄까요 막 그 혁명에 같이 들떴다가 네, 네. 그죠? 혁명에 들떴다가 망가지는 모습이 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러시아 혁명사에서 쭉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지식인들의 네, 모습. 공산당이 집권을 하고 나서 일어나는 숙청의 과정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세력이 바뀌고 나면 그게 뭔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선명성 경쟁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누구에 가깝냐, 누가 네, 누구를 네. 지지하냐, 누가 더 민중을 원하냐, 막 이런 걸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 나가는 음. 과정. 근데 그거를 미시카가 망가져가는 모습으로 네. 이게 잘 보여줬던 것 같아요. 물론 니나도 이제 그런 역할로 이제 나오긴 하지만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시절에 쓰여진 소설치고는 시대적 배경을 많이 이렇게 뭐랄까 네, 부각시키지는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의도가 뭐였을까요? 작가 의도까지 알아야 되는 이 네,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건가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메트로폴 호텔도 호텔의 기능을 잠깐 잃고 네. 공산당 네, 네. 네, 집권 음. 사무실로 쓰여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격동의 시대를 겪으면서 많이 변했을 것 같은데 이 책에 묘사하는 걸로는 그냥 암 시장이 있어서 몰래 물건을 서로 구매하고 팔고 그리고 그 호텔에서 보이는 볼쇼이 극장 네, 네, 거기에서도 공연은 계속 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미국 기자들도 호텔에 상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시베리아로 가는 사람은 이제 미시카도 시베리아는 아니죠. 아니지만 네. 네 어디로 갔었고 니나도 형무소에 있었죠. 네. 네네 감옥. 네. 네, 네. 네. 노동형 형무소가 네. 아니라. 네. 그런데 그렇게 적나라하게 시대상을 밝히지는 않았고 이런 식으로 잔잔하게 네. 언뜻 내비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 그랬을 것 같냐고 물어본 거였어요. 그게 저는 여기 백작의 말 중에 네. 백작이 니나랑 함께 네.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연회장 네, 거기 네. 발코니에서 공산당 집회를 네, 몰래 네. 숨어서 네. 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보면서 백작이 안도하는 막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쓰던 말과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장난, 어휘, 유희를 즐긴다던가 그런 것들이
자기랑 다를 바가 없음을 알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라는 걸 부분으로 미루어 볼 때 네. 혁명, 뭐 철학, 이념이 그렇게 시대를 바꾸고 사람을 변하게 했지만 네. 기본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 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흡족한 미소를 지었던 그 부분이 네. 신사라고 생각하는 그 네. 사람이 사람으로 갖추어야 될 품이나 품격 그거를 갖추고 있었던 걸 보면서 만족해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끊임없이 네. 제가 묻는 답에 대답을 안 하면서 저렇게 오래 열심히 설명을 하는 저 여인의 그 끈기에도 제가 큰 대답이 박수 안 됐나요?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보면 네. 계속 반복되는 몇 가지 문장이 있었어요. 보면 그게 대공이 이 백작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네, 환경을 지배하지 않으면 네. 인간은 지배 당한다 환경에 네. 자기가 지배하지 않으면. 네. 즉 다시마도 환경이 지배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건 자기 음. 환경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대를 빼고 한 사람의 삶을 오히려 굉장히 작은 장소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나왔었고 그게 백작이 니나에게도 또 소피아에게도 네네. 가장 강조했던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과 닿아있지 않았나. 저는 이 말을 윤양이 네. 해주길 바랬어요. 네. 해주길 바랬으나 아무리 눈빛을 보내도 자기 이야기에 취해서 네, 출구도 입구도 없는 네, 미로에서 들어갔다 나오시고 그러시네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얘기를 네. 꼭 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리고 워낙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을 압축적으로 네. 보여줘요. 처음에는 전개가 좀 느리다가 나중에 빨라지죠. 네, 네, 빨라지고. 근데 이제 아마도 독자를 배려해서 그것도 아마 템포를 그렇게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정말 이제 많이 스펙타클해져요. 빨라져요. 네. 많이 빨라지고 심지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봤어요. 그쵸. 행복하게 그렇게 결말이 우울하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네. 조마조마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여튼 결말은 잘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러시아 사람들이 왜 미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네. 네. 오시카?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개인 교습 받잖아요. 네. 해외 경험이 많은 이 백작한테. 그런데 유독 그 카사블랑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네. 미국의 문화 이제 험프리 보가트를 아마도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카사블랑카가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카사블랑카가 왜 자꾸 나오는지. 네. 그냥 험프리 보가트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카사블랑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사블랑카의 플롯하고 뒷부분의 플롯이 굉장히 비슷해요. 카사블랑카 안 보셨죠? 그쵸. 네, 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험프리 탈출한- 보가트가 네, 아주 멋지게 나왔던. 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백작이 어찌됐던 간에 그 연금형으로부터 탈출을 하죠. 네, 백작도. 네. 백작이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한 걸 이 오시카가 알죠. 이제 보고를 네, 받아서 네. 백작을 계속 조사했던 네, 사람이잖아요. 아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마지막 말이 있어요. 혹시 책에서 보셨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 네. 그 백작이 네. 도망갈 수 있도록 네. 도왔던 용의자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네네.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네. 라운드 업 더 유주얼 서스펙트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네. 카사블랑카에서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에요. 그 네. 영화에서. 네네. 그거를 똑같이 흉내내서 하거든요. 네. 오시카가. 네, 마치 홈브리 보가트가 된 거죠. 어. 그 사람 어. 홈브리 보가트를 엄청 좋아하죠. 험프리보가도 엄청 좋아하는데 그 말은 근데 잡을 의지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네. 안 보셨군요, 카사블랑카를. 네. 그럼요. 네. 너무 오래된 영화고. 네. 여튼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런 것들을 알면 훨씬 재미있는 그쵸. 요소들이 많은 책이고 네. 어쩌면 그렇게 플롯을 재밌게 잘 짜나갈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튼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영화 혹시 시간 네. 되시면 보세요. 네, 재밌어요. 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보지 마세요. 많이 줬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갑갑할 아. 수도 있어요. 그 시대 그 흑백 영화를 많이 안 네, 보신 네, 분들은 네. 전개도 좀 답답할 수 있고요. 많이 줬나요? 짜잔 막 이러면서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그 영화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네. 그 굉장히 뭐 어수선한 상황에
물이잖아요. 음. 그거를 묘사하면서 그 물잔을 하나 딱 네네.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아. 상황 시대가 어수선하더라도 내가 네. 내 역할을 하나 하던가 그렇죠. 아니면 좀 어. 약간의 뭐라지 정리된 뭔가가 음. 하나라도 있으면 음. 이게 좀 바뀔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게 대공의 말하고 또 와닿는 네, 거죠. 네.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네. 사람이. 안 그러면 지배당한다. 음. 그 얘기를 아까부터 계속 해달라고 했으면 전혀 다른 얘기만 계속 하시고. 아무튼 근데 그 물잔을 딱 놓는 네, 행위가 네. 그 공간 그 안에서 상상이 좀 일어나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영화의 한 장면이면 되게 특별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것들은 막 부산한데 하나만 네. 딱 이렇게 멈춘 듯한 느낌.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일상 시민들, 보통 네. 시민들은 네. 일상을 계속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네. 일상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렇죠. 단면도 있었던 것 같고 문득 그 유시민 선생님 얘기가 생각나요. 감옥 생활을 좀 하셨잖아요. 근데 그 좁은 감옥 안에서도 네. 오늘은 인테리어를 좀 해볼까?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어. 모포를 네. 사각으로 접던 모포를 음. 동그랗게 말아서 네. 한 켠에 두고 음. 책 몇 권 안 되는 그 책을 그렇죠. 배치한다는 네, 그러면서 새로운 기분을 느끼고 음.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 네. 그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저도 스테이크와 케이크를 스테이크와 먹으면서 와인까지. 네,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스테이크를 굽고 네. 샐러드를 만들고 케이크를 놓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얼마나 백작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네. 그래서 그 이 책을 보고 안 그래도 주말에 네. 그걸 하면서 책 이야기를 막 해줬었거든요. 네, 네. 살짝 해줬더니 딱 그러더라고. 괜찮군. 퇴락한 우리 둘이 이렇게 먹으니 누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여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도 작가의 로망이기도 할 텐데요. 보면 계속 호두깎이 인형 얘기가 나와요. 아, 크리스마스 네. 네. 얘기가 나오고 자기 여동생 이야기가 나오고 음. 추억으로 들어가는 지점에서 네, 호두깎이 인형 제가 늘 어렸을 때는 호두깎이라고 그랬어요. 호두깍인데 그죠? 아. 호두깍이 인형인데 어. 맞아요. 네. 근데 다들 호두 깎기 인형이라고 하지 않나요? 나만 그런가? 호두는 호두깍이. 까니까 네. 네, 네, 네. 까기 까기. 인형이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꼭 저도 까기 네. 까기 했던 것 같아요. 여튼 호두까기 인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호두까기 인형을 틀어놨었어요. 아. 네. 이제 발레 공연, 네. 실황 네, 공연을 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오랜만에 다 봤어요. 다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정말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이 음악도 틀어. 네 그러면서 나시죠? 춤의 왈츠는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그 처음 발레를 봤는데 해설 있는 발레 그때 한번 발레 공연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때 그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나름 되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저렇게 사람 몸이 이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하다가 그 똑같은 공연을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네. 미국 고등학교 애들이 하는 걸 와달라고 네. 해서 갔다 보지 말지 또 그랬니? 그러지 말걸 막 이런 그러지 생각도 했는데 말아요. 네, 그 생각이 났었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나 이걸 2번이나 봤는데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서로 다른 이 사람은 또 그때 그렇게 봤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 네. 그 호두까기 인형 마린스키 공연장에서 했던 러시아 마린스키 공연장에서 아마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무용수들이 한 공연 같아요. 네. 그 뭔가 정말 아름다워요.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요정들 같아요. 정말. 네. 그 공중에서 이렇게 발이 막 네, 움직이잖아요. 공주가 발이 발이 막 이렇게 플리에를 하기도 네.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정말, 네,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네, 정말로. 음악도 네 음악도 크리스마스 너무 하면 그 아름다워. 음악이죠. 네, 네, 진짜. 네, 그래서 호두까기 인형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따님하고 한번 세종문화회관에서 늘 네. 크리스마스 때문에 하던 네. 것 같아요. 한번 네. 보세요. 아마 그런 꿈을 갖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럼 얘기하겠죠. 무겁다. 아니 아직 안 늦었죠. 나이상으로는 시작해도. 아닌가? 6살 정도 시작하나 애들? 아니, 발레는 4살에 해야 된대요. 4살 이후 그건 한국 엄마들이 만든 말이죠. 아니요. 그럼 이건 발레 하는 선생님이 대부분의 발레는 4살 때 몸매만 보고 뽑는데요. 그 춤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 몸매가 어딨어. 그렇긴 한데 좀 길쭉길쭉하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실 좀 농구 선수를 뽑으라 그래라 차라리 말이 되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어른이든 꼬마든 배워도 늘지 않고 잘 못하는 게 발레라고. 그 미국에 있을 때 네. 일본 친구가 너무 발레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나이 들어서 아니 네 그 나이에 스트레칭이 네. 배우고 싶은 그래서 거지. 발레를 배우러 갔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네. 또 발레도 배웠네. 선생님 발레가 아니라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봉을 잡고 연습하는 거지 그래도 않았어요? 발레복을 입고 신발도 신고. 그거는 스트레칭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발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발레도 배운. 아니에요. 스트레칭을 하신 스트레칭 걸로. 하시고 건강 요가 하신 걸로. 네, 발레를 했다 그러면 발레리나들한테 맞습니다, 진짜. 발레는 봉 없이 서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 예쁜 옷 입고 하는 스트레칭 하신 걸로. 네. 하여튼 책을 보면